이 영화의 서두보만 봐도 사실은 스필버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는 것이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 6살짜리 세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영화는 세실 드밀의 50년대 작품인 지상 최대 쇼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스필버그가 최초로 본 작품이 바로 그 작품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보러 가는데 스필버그 입장에서는 6살이기도 하고 극장 안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은 어두워서 무섭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한 번, 아빠가 한 번 각각 이 어린아이를 극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네가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극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인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거인이 아니란다. 이게 다 허구이고 가짜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영사가 되고 비추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죠. 반면에 엄마는 어떻게 설명해서 그 무서움을 없애려고 하냐면 네가 어둠 속에 들어가지만 엄마 아빠는 너 옆에 있게 되고 영화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영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좋은 꿈이란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영화 속에서 아빠와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건데요. 그게 어떤 영화 속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변주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필버그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모두 다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필버그라는 위대한 감독은 아빠처럼 영화의 원리라든지 영화가 픽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 영화가 굉장히 좋은 꿈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건 극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는 무섭죠. 근데 영사기가 빛을 쏘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영사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 어린 스필버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매료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는 것을 빛의 예술이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그를 매혹시키기 위해서 그가 앉아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어둠 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두 가지의 어떤 시각적 혹은 이야기적인 테마로 영화 전체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빛의 예술은 어둠이라는 삶의 비극 속에서 배태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영화는 굉장히 흥미롭게 멋지게 펼쳐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어린 세미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이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이 거리가 너무 밝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최고의 명절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이 성탄 불빛들을 장식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찾기 쉬워. 우리 집 제일 어두운 집이야 라고 말을 하죠. 세미의 집은 왜 그 거리에서 가장 어두울까? 그들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식법의 차이라든지 혹은 명절을 다루는 어떤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모든 집이 다 환한 불빛을 내뿜고 있는데 그의 집만 어둡게 됩니다. 그의 집만 어둡다라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단초를 제공하죠. 왜냐하면 그 어두운 집에서 펼쳐지는 어두운 이야기가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그토록 밝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혹은 그 집만이 유달리 달리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이기도 하고요. 그 어둠은 어떻게 생각하면 빛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는 어떤 토양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예술적인 기질을 보다 더 두 사람 중에 대변하는 것은 바로 엄마인데요. 엄마 미치는 영화에서 보면 광원을 프레임 안속에 집어넣어서 집중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화에서는 어떤 조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조명을 프레임 안에 집어넣지 않죠.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장면도 여기도 조명기가 있고 여기도 조명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명기를 못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 바깥으로 조명기를 해서 조명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많은 프레임들에서 광원을 실질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원이 있다는 것, 빛이 있다는 사실을 프레임에서 암시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빛과 어둠을 다루고 있는 테마랑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인 미치랑 관련되어서 영화 속에서 빛을 그녀를 비추도록 그 옆에 배치하는 경우 뒤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누카 명절에 엄마가 피아노를 칠 때도 조명이 바로 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캠핑을 가게 돼서 엄마가 사실상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으로 모닥불 앞에서 춤을 추는데 손에는 불붙은 장작개비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앞에 있는 세미가 촬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그 장면을 잘 보이게 하고 그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원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베니 삼촌이 켜주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서 엄마가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럴 때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미치의 시각적인 느낌은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이미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 샘이라는 친구는 영화를 더 잘 만들고 싶은데
제작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친구들을 출연시켜서 배우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학원 드라마 같은 걸 찍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영화를 찍고 서부극을 찍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극 중에서 건스모그라는 그 서부극을 초반에 찍게 되는데, 서부극 영화다 보니까 극 중에서 이제 총격전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잘 찍었다고 찍었는데 그 장면을 혼자서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가짜 같은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큰일 났다, 너무 가짜처럼 보인다라고 본인이 한탄하게 되는데, 그 돌파구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돌파구는 뭐였냐면 필름의 바늘로 구멍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사를 하면 그게 마치 그 뚫은 구멍 때문에 어떤 그 일종의 빛이 이렇게 섬광을, 총을 쏠 때마다 이런 빛이 반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총격전을 볼 때 굉장히 리얼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건스모그를 이렇게 상영을 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깜짝 놀라서 대체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니? 라고 묻게 되죠. 영화의 세미는 그 장면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을까? 엄마 때문에 얻었습니다. 엄마가 다음날 TV에 출연해서 피아니스트로 어떤 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날 엄마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엄마가 아빠 그리고 또 삼촌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 악보들이 바닥에 흩날리게 되었고, 그 악보비를 하이힐을 신고 걷다 보니까 구멍이 나게 되었죠. 내일 써야 되는 악보인데 악보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엄마가 한탄을 합니다. 내일은 전부 다 악보 없이 외워서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어린 세미가 쳐다보게 되죠. 하이힐 때문에 구멍이 난 악보는 삶에서의 사고이자 비극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굉장히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사고가 삶의 비극적으로 틈입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 스필버그는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이 샘이라는 아이가 얻게 되죠. 그래서 필름에 구멍을 내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건스모그를 가짜처럼 보이는 영화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미는 영화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 삶의 비극과 삶의 사고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티브는 이 영화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린 세미가 처음 찍게 되는 영화는 자기가 처음 보았던 영화를 재현하는 겁니다. 기차가 충돌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근데 어린 세미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 매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인이 처음 찍는 영화를 통해서 재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가 찍어야 하는 것은 삶의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스필버그는 거기에 매혹되어 있고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호기심 어리게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극과 이 영화가 그것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대한 희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아름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무려 60여 년간 우리를 매혹시키는 영화를 만들어 온 할리우드의 대명사 같은 그런 스필버그 감독의 가장 내밀하고도 깊고도 그리고 정직한 그런 영화관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 같은 것이 모두 이 영화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극 중에서 세미가 겪는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 바깥에서의 고통인데, 그것은 바로 스필버그의 정체성이죠. 바로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스필버그는 이 두 가지 난관을 뚫고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결말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과연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극 중에 세미가 돌파하는지를 집중해서 보셔도 무척이나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극 중에 실제 스필버그가 그렇게 이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집안에서의 여정을 한번 지도상에서 표시해보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동부에 있었던 뉴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주가 하게 된 것은 아리조나입니다.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로 가게 돼서 사라토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할리우드에 가게 되죠. 이 네 번의 여정을 영화가 사실상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여정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의 영화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팽창하고 서부를 개발하게 된 역사이다. 그리고 역사가 그들이 응축된 것 같은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의 여정하고 사실상 같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영화인 지상 최대의 쇼라는 영화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차가 도착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역사상 최초로 보았던 영화가 바로 그 기차의 도착 장면이고, 실제로 르미에르가 만들었던 기차의 도착 장면을 거의 사실상 같은 구도로 재현한 것 같은 그 영화 속의 장면을 굳이 가져와서 이 영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이야기는 너무나 위대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스필버그의 개인적인 추억이 담겨있는 아주 사적인 영화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페이블이라는 말처럼 혹은 파벨이랄까 어떤 시각이 담겨있는 해석이 담겨있는 연극 용어처럼 이 모든 것 속에는 사실은 모든 창작자와 혹은 비극적인 삶과 예술과의 관계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넓고도 전범에 해당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린 세미가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본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찍는 데서 그쳤죠. 대표적으로 이제 캠핑에서 찍게 되는 어떤 장면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는 영화의 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힘을 통해서 본인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영화 감독으로 말하자면 진정하게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영화 속에서 어떤 그런 그 창작자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한 예술가의 탄생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영화로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벨만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걸작이라고 힘을 줘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멋진 영화 꼭 극장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